지금 보시는 이 차가 제 집이자 또 차이자 제 동반자입니다. 2020년에 제가 100일 동안 한 땀 한 땀 손수 만든 캠핑카입니다. 배관 설비부터 목공, 전기 배선 작업까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기는 주방. 여기에서 이제 다 설거지랑 요리도 다 할 수 있고 수도 시설도 만들고 보일러 넣어서 뜨거운 물도 나오고 태양광으로 전기 충전하는 것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캠핑카 햇살이가 탄생한 것인데요. 이후 러시아와 유럽 각국, 아프리카 대륙의 북부와 서부를 2년 반 동안 캠핑카를 타고 여행했는데요. 저는 다시 이곳 케이프타운에서 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남아공에서 보츠와나로 국경을 넘어 칼라하리 사막의 간지, 오카방고 삼각주의 마운을 들른 후 잠비아와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를 거쳐 카리바 호수의 빙가까지 3,300km의 대장정을 떠날 건데요. 4개국을 오가는 여행인 만큼 단단히 준비해야겠죠? What's up, man? Good. Yourself, you okay? Yeah. Engine oil levels, water levels. Did you experience any problems with this bus? No. It's a standing one. He's going to go on a long trip, so we just want to make sure. Yeah. I have a new one. Can you change it? Yeah, bring it. 한국에서부터 구해온 필터. 이런 작은 소모품들은 제가 직접 구비하고 다녀야지 정비할 때 빠르게 교체가 가능하고 여기에서 찾다 보면은 이 모델이 없기 때문에 가끔 이런 거 하나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거든요. 항상 구비하고 있어요. 엔진 오일, 에어 필터 등 정기적으로 관리해줘야 하는 필수 부품들을 교체하고 엔진 상태까지 꼼꼼하게 점검 완료. 이제 출발해 볼까요? Okay, thank you so much, Larissa. Almost a place in there. Yeah. Safe on the trip. Thank you, Larissa. Almost a place in there. Safe on the road. 남아프리카 대여정의 시작.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다이아몬드의 도시 킴벌리로 향합니다. 꿈은 꾸지만 막상 실현하기는 힘든 캠핑카 여행. 그 첫 번째 두려움은 낯선 땅에서 직접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답니다. 남아공의 최초의 고속도로인 1번 국도를 타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제 이동이 있었던 도로다 보니까 볼거리가 많습니다. 양옆으로 웅장한 산들을 펼쳐놓은 도로는 길 자체가 하나의 명소랄까요? 와, 정말 멋집니다. 이후 몇 번의 풍광을 갈아입은 길은 또 다른 절경을 제 눈앞에 가져다 놨는데요. 여기 지도상으로 Three Sisters, 그러니까 세자매? 세자매 봉우리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너무 멋진데요? 와. 오랜 세월 비와 바람이 빚은 자연의 걸작품입니다. 여기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딱이겠죠? 이럴 때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이제 커피포트 장비와 이제 원두. 도로 한가운데 나만의 카페를 열었습니다. 제가 또 커피에는 진심이라 이 과정을 굉장히 즐기는 편인데요. 직접 제가 또 갈아서 내리기 때문에 확실히 그 정성의 맛이 있을 겁니다.
낭만의 캠핑카 여행은 향긋한 커피를 곁들여야 완성됩니다. 아프리카 커피 한 잔의 여유 함께 나눠보실래요?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물멍, 또 불멍, 산멍 이 정말 제 맛이거든요. 세 잔의 산멍을 하면서 또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 오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캠핑카 여행. 문만 열면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 집 앞마당으로 들어오니 이게 또 캠핑카 여행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세자매봉 앞에서 산멍 잘하고 갑니다. 어느새 길 위는 넓은 평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아공 중부에 접어든 것인데요. 드디어 도착한 킴벌리입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주유소인데요. 여기서 캠핑카 여행 팁 하나 드릴게요. 이동하다 도시에 도착하면 무조건 주유소를 먼저 들르길 추천합니다. Hello, how are you? I'm fine yourself. Yeah, you good? You good? Yeah, just diesel, We power na? full. Yes. Yes. Okay.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히 오지 여행 하려면 그 도로 중에 주유소가 없는 구간도 많고 주유소가 있다 하더라도 특히 제 차가 경유다 보니까 경유가 없는 주유소가 특히 많아요. 여기 서비스가 좋은데요. 깨끗해지는 차 앞 유리를 보니 제 기분도 상쾌해지는 느낌이네요. 여긴 경유가 1리터에 1,900원 정도 하네요. 가득 넣으니 든든합니다. Thank you. Bye. 킴벌리는 다이아몬드 발견과 함께 태어난 도시입니다. 한때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산지로 전 세계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탐광꾼들이 몰려들었었죠. 그런 이곳에 옛 황금 시대의 풍경 하나가 남겨져 있다 해서 찾아가 봅니다. We're good. How are you? Where are you guys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Okay. What are you documenting? Making a African trip. How's it? Yeah, I drove all the way with this car from Korea to here. Wow. That's nice, man. Thank you. 한국에서 온 캠핑카를 보고 현지 분들이 많이 신기해합니다. 이렇게 이제 트럭 뒤에 탑승하고 계신 분들도 아이 컨택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게 상당히 흔한 풍경이죠. 네, 아프리카에서.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길이 아닌가? Hello. Excuse me. Where is the big hole? Big hole is that side. That side. How can I go? Yeah, let me just direct you. Take another turn here. 아하. Ne? First robot, second robot, and then you turn right. Turn right. And you go straight. Go straight. And then you meet the third robot again. Then you go straight. And Okay. then you turn right. Okay. There is a big hole museum. Yeah. Thank you so much. Absolutely. Thank you. 캠핑카 여행 중에는 종종 길을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다행히 친절한 현지인들을 만납니다. 현지인들이 자세하게 길을 알려주면 고마운 마음과 함께 아프리카 여행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느끼죠. 현지인의 길 안내 덕에 이번엔 헤매지 않고 비콜에 도착했습니다. 비콜은 다이아몬드 채굴 광산인데요. 1941년 폐광될 때 지구상에서 사람이 만든 가장 큰 구멍이라 불렸던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물구덩이입니다. 지금은 그 독특한 풍경 덕에 킴벌리의 관광 명소로 인기가 많은데요.
Cambodia. From Chao. Yes, that's right. We are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No problem. Yes. And then they start closing. 빅콜은 1971년에 채굴을 시작한 이후 43년간 다이아몬드를 캐낸 흔적이랍니다. And then they start closing everything. 와. Yes, yeah. 와, 정말 Yes. 어마어마한 It's big. 빅홀. It's big hole. 자, 정말 빅홀. 이름 그대로 큰 구멍. 어마어마한 큰 구멍이네요. 마치 거대한 블랙홀을 보듯 꼭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안에 뭔가 미스터리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극한의 노동 현장. 여기서 광부들은 2,250만 톤의 흙을 파내고 다이아몬드를 채굴했죠. When it was going deeper, and then the water start coming, then say in Then stop. 1914, and then summer stop. 아, 그런데 이 물 아래 아직 다이아몬드가 있답니다. 어쩌면 홀에 물이 찬 건 다이아몬드를 그만 캐라는 신의 계시였을까요? 영국 식민지 시대 발견된 이 광산에서는 5만여 명의 흑인 노동자들이 약 2,700여 킬로그램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했답니다. These ones you can count. These ones, famous diamonds from South Africa. yeah. It's famous. Premium rocks and 두 눈이 번쩍 뜨이는 전시품들입니다. 아니, the Cullinan original carat weight was over 3,000 carats, and it was almost as big as an ostrich egg, ne? 3,000 캐럿. Over 3,000. 원 carats. 다이아몬드. Yes. This one. 3,000 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나와서 그거를 세공해서 만든 게 지금 이 다이아몬드입니다. It weighs over 3,000 Wow. carats. It was 3,100. almost as big as an ostrich egg. 현재 이 다이아몬드 진품은 영국 왕의 지팡이 왕홀에 박혀 있다고 합니다. 이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을 향한 탐욕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통이 합쳐져서 지금 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모조품이라도 자꾸 보니 욕심이 생깁니다. 빅홀에서 다이아몬드를 향한 인간의 욕망의 깊이를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경을 넘어 보츠와나의 나타로 향합니다. 아프리카 남부는 트럭을 타며 국경을 넘나드는 일명 트럭킹 여행 루트가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경을 넘는 육로도 잘 발달돼 있고 입출국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은 편이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남아공과 보츠와나에서 배낭여행자들은 여권만 있으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데 저처럼 캠핑카로 갈 때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캠핑카를 들고 입국하기 위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과 세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서류 발급되는 이제 기관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 유럽에 있는 스위스 그 기관에서 이걸 따로 신청해서 보증금을 걸고 이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보츠와나 출입국 사무소로 들어가 볼까요?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아도 국경을 넘는다는 건 항상 설레고 긴장됩니다. Thank you. 무사 통과! 드디어 보츠와나로 입국합니다. 문제는 없었고 국경 잘 넘었습니다. 이제 보츠와나 여행 시작됐네요. 야생이 살아있는 칼라하리 사막과 사파리, 그리고 부시먼의 나라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중 제가 제일 기대하는 나라죠. 그래서일까요? 길 건너는 소떼 모습에 벌써 제 마음이 들뜹니다. 그런데 그때 소인가? 저 뭐야? 뭐 있다. 거기 뭐 있다. 타조 나왔어요. 타조. 타조를 보니 새삼 여기가 아프리카라는 게 실감납니다.
얼룩말 때까지 만났어. 단체로 동물원에서 탈출한 건지 어디선가 자꾸 야생동물이 나타나는데요. 이번엔 코끼리입니다.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저 앞에 코끼리 또 나왔어요, 또. 이러면 사파리 투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죠? 코끼리가 눈앞에서 고속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아, 가슴이 뜁니다. 네, 고속도로인데 뭔가 사파리와 흡사한 그런 재미를 맛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동물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차로도 이제 그 게임 드라이브, 사파리를 많이 했었는데 재밌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저 앞에 또 나왔어요, 또. 와, 근데 이번엔 좀 한 곳에 더 많이 뭉쳐 있는데요. 와, 한 10마리 돼 보이는데요. 줘야 됩니다. 와, 저게 도대체 뭐 15마리, 20마리 애기 코끼리도 있고. 와, 정말 대박인데요. 오, 싸운다. 오, 싸우지 마. 무서워. 그런데 실제로 화나면 정말 무서운 동물이 코끼리거든요. 평소엔 점잖지만 밀림의 왕 사자조차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랍니다. 와, 야생이다. 진야생이네. 그래서 도로에 코끼리가 나타날 때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코끼리가 도로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행자는 일부러 차를 세워서 볼 광경. 저는 끝까지 보고 갑니다. 고속도로 사파리를 경험하고 다시 보츠와나 중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점점 도로 사정이 안 좋아져 긴장하며 갑니다. 노후된 도로가 군데군데 패여 있어 속도를 좀 늦췄는데요. 뭐지? 소리가 좀 안 좋아서. 소리가 안 좋아서 확인하니까 타이어가 다시 바람이 빠졌습니다. 아, 난감하네요. 갈 길도 먼데 하필이면 도로 한복판에서 타이어가 말썽이니 말입니다. 아프리카 한가운데 아찔한 풍경. 다시 봐도 심란합니다. 이럴 때 대비해 웬만한 장비는 가지고 다니는데 일단은 바람을 채워서 갓길로 가고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로 교환하고 진행할게요. 탄 냄새가 나네요. 타이어 갈아야겠습니다. 이거 바람 채워서 가면 위험해요. 이미 탄 냄새가 조금 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앞뒤 타이어 2개 모두 빼내야 합니다. 캠핑카나 자동차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 장비와 정비 요령을 반드시 훈련받고 가셔야 합니다. 35도가 넘는 기온에 아스팔트에 지열까지. 그야말로 진땀을 뺍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서비스들이 아주 편한데 특히 아프리카는 돌발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위와 싸우며 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생동물 구경하며 달릴 땐 몰랐습니다. 정말 고생입니다. 이제 겨우 타이어를 빼내는데요. 그때 마치 하늘이 보내신 것 같이 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I had a big puncture over my behind.
back tire, Yeah. but it's like a second happening of the puncture today, so that. 제 말에 바로 타이어를 봐줍니다. Or fix it, but if Okay, not, take out that one that we can see. thank you for stopping. No problem. 차에서 장비 가방을 꺼내오는데 뭔가 믿음직스럽습니다. 제가 챙겨온 장비들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해럴드 씨는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를 여행 중이라는데요. 그도 캠핑 여행을 많이 다녀서 웬만한 장비들은 다 가지고 있답니다. 구멍을 찾았는데 이게 뭐 못이 박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타이어가 워낙 또 좀 노화가 돼서 급한 대로 타이어를 수리하는데요. 카센터에서 봤던 끈끈이로 찢긴 구멍을 메워줍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요?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데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줍니다. Why you stop it? Why you try to help me here? Because I must. Okay, cool. I must help. Tomorrow, if I'm standing, I hope you will stop by me. 와, 멋진 말이죠. 저도 오늘 받은 이 도움을 내일 다른 이에게 나눠줘야겠습니다. It's not good. It's not enough, right? Yeah, maybe. But, yeah, just- it will just it's working. Anyway, thank you so much. You spend a lot of time for me. Okay, no I problem. really appreciate it. No problem. Thank you. Yeah? Thank you. Yeah? I do my best. 100%. Thank you. 길 위에서 만난 뜻밖의 인연 덕에 제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뜻밖에도 여행은 가끔씩 인간에 대한 신뢰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제가 너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여행하는 의미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이어 펑크로 시간을 지체했더니 아프리카에 길었던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늦게 해질녘에 넘어가지고 빨리 찾아놓은 캠핑장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캠핑카 여행을 할 때 안전을 위해 야간 운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는요. 다행히 길을 헤매지 않고 캠핑장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Hello. Hi. 사람이 없어 사무실로 가니 문이 잠겨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이분들이 좀 농장 주인이 아닌가. Hello. Hello. Hey, how are you? One of you? Good, good. We just arrived. We just come in here from the South Africa, Ja. from the border. Can we stay here if available for the room? Hulle wil by die kamp slaap. Is dat 캠핑장 관리인인데 예약이 가능한지 확인해 준답니다. kamp slaap. 걱정입니다. 미리 예약을 했어야 했는데 탈이 났습니다. 오늘도 또 배우네요. 캠핑장 예약은 필수입니다. Fully booked. Yeah. You know where you can go and try? So now I should go to some another lodge. Yes. Oh, okay. Uh, Yeah, okay. Or you go back on the road. Uh-huh. You have 4 or 5 kilometers on your right hand side. Manong Lodge. Manong Lodge.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helping me. All right. Have a good night. Bye. 저도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이동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마을이 띄엄띄엄 있는 아프리카에서
밤에 숙소를 찾는 건 정말 힘들 뿐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여행하다 보면 또 이런 일들이 또 자주 있다 보니까 잘 대응해야죠.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국경을 넘고 만약에 해가 지기 전에 마을이나 타운에 안전한 곳에 도착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국경에서 잠을 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입니다. 하지만 도착 전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아, 다행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Hello. Yeah, we just come in here for stay tonight. Saying, Yeah. yeah, can you please park this side? Just parking here and go to reception. Okay. 그나마 운 좋게도 캠핑장을 구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지금부터 마무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부터 합니다. 보츠와나 입성 기념으로 고기를 좀 구워 먹을까 하는데요. 우리 금방 붓기 때문에 불부터 피울게요. 여기는 남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이름 모를 캠핑장. 이곳에서 불을 피우고 대망의 바비큐 준비를 합니다. 캠핑카 여행의 색다른 매력이죠. 이게 제가 고기 구워 먹을 때마다 쓰는 소스통이고, 일단은 이렇게 세팅이 미리 해놓으면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불만 피우면 끝납니다. 고기는 그냥 구우면 되는 거거든요. 고기 굽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한데 사실 그 재미로 하는 거라 그게 이제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뭐 하나의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캠핑 액티비티 느낌이라 전혀 뭐 자, 간단하게 하고 소고기 아프리카 소고기입니다. 신선한 소고기 등판에 갑자기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맛보고 싶어서요. 사실 배도 몹시 고픕니다. 운전하느라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바로 또 이렇게 올려서 간단하죠. 그럼 이러면 뭐 제가 그냥 고기 잘 보고 있으면 돼요.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오늘 하루가 그리 고됐나 봅니다. 잠시만요. 익었는 거 하나부터 좀 빼고 볼게요. 약간 미디움?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제 소스가 진짜 10가지가 있거든요. 아, 고기는 역시 캠핑장에서 먹어야 제맛입니다. 내친 김에 소시지까지 구워봅니다. 식당이 없어 제작진 음식까지 해야 한답니다. 너무 맛있어요. 고기 구우며 불 먹노하니 더 즐겁습니다. 이런 재미로 여행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고단했던 하루를 보상받는 느낌. 지금 너무 좋아요. 이 시간이 저에겐 정말 소중한 순간입니다. 캠핑카에서 어떻게 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핑카 통로를 매트리스 받침대로 변신할 수 있게 처음부터 설계했는데요. 이렇게 침대가 만들어집니다.
5성급 호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한 몸 누일 수 있는 안락한 잠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체모를 여기 로지 캠핑장인데 기대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 어떤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좀 기대되고, 지금도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힘들지만 너무 좋아요. 설레고. 모두가 잠드는 시간. 별이 쏟아지는 낭만의 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잠 못 드는 아프리카 캠핑장의 밤입니다. 보츠와나 초원의 아침. 초록빛 풍경이 제일 먼저 저를 맞이합니다. 자연스레 발걸음이 산책로로 향하는데요. 근데 여기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보면 이런 뭐 정갈, 뱀 종류, 포유류, 도마뱀이나, 그리고 여기 보면 새 종류도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 지역 근처에 이제 생존하는 그런 동물들 사진인 것 같은데 조류가 되게 특히 많네요. 인근의 나타 조류 보호구역은 보츠와나 중부 지역의 중요한 야생동물 서식지입니다. 플라멩고가 있어요. 페리카나도 있고. 플라멩고는 이제 남부 쪽에 서식을 많이 하고 고인물에 살기 때문에 호수 쪽. 근데 여기도 플라멩고가 있나 봐요. 저게 실제로 보면 되게 이쁘거든요. 작년에 나미비아에서 플라밍고를 너무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찾아가 보려 합니다. 이곳엔 또 어떤 풍경이 숨겨져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 봅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플라밍고는 보이지 않고 소금 평원만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가뭄이에요. 그냥 몇 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건기우기 할 것 없이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동물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우기인 10월에서 5월까지 이곳에 물이 차 얕은 호수가 생겨난답니다. 그때 이곳에 수백만 마리의 철새가 찾아온다는데 지금 이 메마른 땅에선 상상이 되지 않는 풍경이죠. 지금 여기는 비가 오지 않아 말랐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우기 때면 이곳은 플라밍고 세상이었답니다. 번식을 위해 25만 마리 이상의 플라밍고가 모여들었는데요. 아프리카 3대 플라밍고 서식지였건만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플라밍고가 사라진 이곳에서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이어가는 야생동물들. 보츠와나에서 이상기후의 흔적을 확인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비교적 이동이 쉬운 플라멩고나 그 펠리칸 같은 새들은 이미 다 이주를 해버렸고 물이 없으니까 저렇게 육지 동물들만 좀 무리지어서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더 물이 없어지면 저 친구들도 이곳을 떠나겠죠. 목마른 대지에 거칠고 황량한 벌판만 남았습니다. 이곳에서 분홍빛 플라밍고의 군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제 바람이 간절해지는 순간입니다.